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바람을 피거나 이러는데도 극 중에서 장나라 씨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 배신감과 분노는 드라마 3부의 제목이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가족이 되어버린 남.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보다 소중했던 사람, 그래서 가족까지 됐던 사람이 이제 남보다 못한 남이 돼버는 과정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고 나면 가족이라는 게 과연 뭘까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 참아왔던 게 굉장히 많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발목을 잡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게 결혼을 결심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장나라 씨는 남편의 외도도 알고 증거도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자는 남편에게 본인이 더 잘하겠다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고구마인 것 같아요.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장나라. 이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남지현 씨는 여기서 능력도 있고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장나라가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참고 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장나라 씨한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범 씨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부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밥을 떠먹이고 어떻게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아요? 대사가 굉장히 와닿는데 이때 장나라 씨의 대답이 바로 가족이 되어버린 남이긴 한데 이미 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 공감하기는 싫지만 쉽게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바람을 피거나 이러는데도 일 끝나면 데리러 가고 그 사람의 부모님한테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심지어 뭐 세범 씨 같은 경우 음식도 했을 거고 이런 시간들이 이거를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봤으면은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해를 못해서 이제 남준 씨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순간 이런 가족의 족쇄도 끊어내는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세범 씨도 그랬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여기 극 중에서 장나라 씨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 돌싱글즈 촬영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네, 저도 그 순간 이제 받아들였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아빠. 그냥 사랑 하나로 이 사람을 바라만 봤는데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보고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배신감과 분노가 들어서 힘들었지만 또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은 오히려 더 쉬워졌고 맞아요. 그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추진하면서 좀 홀가분해졌던 격인 거죠. 근데 추진하면서도 홀가분한 감정보다는 그냥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거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정말 많이 단단해졌다고 느끼고 지금은 너무나도 홀가분하죠. 드라마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장나라 씨한테도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세범 씨가 말한 것처럼 남편의 외도를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죠. 두 사람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치밀한 장나라 씨는 소장을 보내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얼굴. 이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클래스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경이롭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상간녀랑 남편이 동시에 소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소장이라는 게 처음에 받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내 의뢰인의 소장 내 건 아니지만 그거 받으면 조금 긴장하고 본단 말이에요. 증거까지 확보한 장나라의 소장을 딱 받고 나서 엄청 당황해하죠. 지금까지 합의 이혼하자고 자기가 오히려 뭐 재산 분할, 양육권 막 운운하면서 뭐 오히려 장나라 씨가 가족한테 소홀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뻔뻔하게 주장했던 남편이 이제는 순식간에 소장을 읽어보면서 아 이제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외도했던 두 사람 남편과 상간녀는 장나라의 회사에 가장 친한 김준환 씨를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이슈로 흙탕물을 쫙 끼얹히잖아요. 그쵸. 소장 받고 이혼 시작됐으면 사실 양쪽에서 폭로가 막 쏟아져요. 너도 바람핀 사람이다. 내지는 내가 바람필 수밖에 없게 너가 만들었다.
이처증, 의부증 환자다. 뭐 일단은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다 던져보는 거죠.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혼 사건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짠치 않은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바람의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아니 뭐 이유는 나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될 만한 사유는 없다는 거죠. 그럴 거면 이혼을 하고 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 오피스 허즈밴드나 오피스 와이프, 친한 이성 친구 이런 관계들도 이혼 시 불리하게 되나요? 오피스 허즈밴드랑 오피스 와이프 이제 친한 직장 동료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법정에서 오피스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있다는 걸로 불리해지진 않죠. 뭐 회사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남편분이랑 상간녀처럼 이 관계가 부적절하게 발전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불리하지. 그거는 이제 외도고 상간이고 이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 장나라 씨가 의뢰인의 사건에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냉정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혼에는 평범한 우리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봤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죠. 자, 이제 인간 장나라 입장입니다. 세범 씨 이번에는 장나라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좋아요. 저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요. 난 그럴 생각 절대 없어. 아무것도 못 줘. 혼인기간이 15년이니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반 가까이 책정될 텐데요. 안 돼, 절대 못 줘. 빈털터리를 못 만나가게 할 거야. 무조건. 그럼 이번에는 유능하고 이성적이었던 이혼 변호사 장나라의 대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외도 피해자들은 항상 그 얘기야. 상대방을 맨몸으로 만들어달라. 빈털터리로 만들어달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런 복수심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복수? 우리는 변호사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람도 재산 분할에 관한 권리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저도 많이 공감이 갔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 장나라랑 누군가의 아내 장나라 이 둘의 온도 차이를 확실히 보여줘서 한쪽은 엄청나게 유능한 T고 한쪽은 그냥 F고 일반적인 이혼 변호사 장나라였다면은 합의 조건을 딱딱딱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에서 유리한 거 딱딱딱 얘기를 해줬을 텐데 여기 보는 것처럼 오히려 막 화가 나서 난 절대 그렇게 못 해주고 난 너한테 하나도 못 주고 재산 분할 안 주고 홀딱 벗겨서 나갈 거야. 근데 사실 아무리 내 의뢰인이 억울해도 상대방한테 홀딱 벗겨서 아무것도 못 나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근데 장나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변호사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여자로서 갖고 있는 울분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이해가 가죠. 우리 신혼 초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각서 쓰라고 하고 사이 좋을 때 각서 써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혼 사건 하다 보면은 그런 각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런 각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재산 분할에 따른 권리 있잖아요. 이거는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거든요. 이혼 후에 생길 있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없는 권리에 대한 약정이라서 이거는 무효인데요. 그래서 이런 유능한 이혼 변호사가 이 재산 분할의 법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극중 캐릭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할 수가 있나요? 한 푼도 안 준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재산에 대해서 뭐 흔히 뭐 10년 있게 살았다면 50대 50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서로 얼만큼 기여했는지가 중요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랑 이게 비례하진 않아요.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극히 낮다 그러면 그냥 이혼하고 이제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유리한 거고요. 여기 지금 장나라 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재산이 장나라 씨가 관리를 하던 거였고 장나라의 이름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혼을 해서 상대방을 집에서 쫓아냈고 재산 분할 소송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항소도 하고 계속 새로운 증거도 제출해서 계속 길게 가져가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궁핍한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한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보자고 해요. 그러니까 50대 50은 아니고 내가 뭐 20, 30%만 가져가도 나 지금 당장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아니면 내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 합의를 보자고 하면 좀 더 유리한 고지로 도와드릴 수 있죠. 장나라 씨의 이혼 변호사를 맡으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범 씨 오늘 저랑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굿파트너라는 또 다른 소재로 극중 사람들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전 생각도 많이 나서 참 싱숭생숭하고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신 변호사님과 같이 함께 리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혼의 상처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도 변호사 관점에서 보게 돼요. 뭐 실제로 유사한 상황을 겪고 힘들어했던 세범님의 얘기랑 같이 들으면서 접근을 하니까 이 상황에서 나라면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후속편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저는 돌싱글즈 5에서 신 변호사님과 함께 출연자로 만났는데요.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맺어서 소리 좀 좋은 그러지 마.